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 관련되는 허비피형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중단하는 소식인데요. 자, 이 영향이 어떨까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이제 18만 원대 3월 달에 이제 이 빅딜 관련되는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 부분을 이제 뚫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중요한 시점이니까 사실 일주일 상간으로 이 가격에서 이제 강력한 흐름이 보여야 이게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중요한 어떤 시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수급도 뭐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은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수급이 강력했고 오늘은 회사가 또 이제 바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판매 계약 공시도 좀 나오면서 5일선 어떤 지지 흐름을 보이는 어떤 흐름에 좀 강한 흐름을 일단 보였죠. 그래서 이 17만원, 18만원대의 어떤 가격 구간들을 넘어가면서 좀 이제 이 제끼는 흐름이 나오면 상당히 앞으로 한 2주 동안의 흐름이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흐름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이제 레키로나를 가지고서 이제 후비형 관련의 칵테일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레키로나가 좀 구사일생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또 여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고 1분기에도 이제 뭐 그 유럽의 어떤 임상 관련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했을 때 최근에 뭐 엔데믹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각국의 어떤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의 어떤 시기는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나왔던 어떤 치료제 대비해서 허가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임상 대규모로 했을 때 환자 모집도 좀 쉽지 않죠. 이런 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따졌을 때 잠정 중단한다고 이제 오전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 정도의 어떤 기사들은 제가 볼 때는 오늘도 뭐 그 뒤에 이제 개발 그 판매 관련되는 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밑거리 나왔습니다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셀트리온이 현실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잘하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개발 역량을 하고 레키론을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 과정들은 후에 이제 개발 능력으로 이제 하면서 이런 어떤 비용 이슈라든지 어떤 집중을 하겠다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장중이 좀 밀렸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좀 밑꼬리가 좀 나오는 흐름이 되었다. 그래서 이 판단 자체는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충격을 줬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어떤 선택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패스트 트랙 절차를 적용해 왔으나 이제 패스트 트랙 적용이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임상 환자라든지 그리고 사업 타당성이 레키로나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레키로나가 좀 잘 됐으면 후속적인 어떤 이런 개발들이 의미가 있을 건데 레키로나도 이렇게 뭐 3천억 들여가지고 제대로 뭐 매출을 못 냈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대규모로 했을 때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뭐 좀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이 감염병 관련해서는 mRNA 백신이라든지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개발력은 계속 이제 옮겨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데믹 상황에서 어떤 이제 합리적인 어떤 판단, 이런 어떤 기사들이 나서 장중에는 제법 밀렸죠. 제법 밀렸다가 좀 밑꼬리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국제적인 코로나 상황 변화를 통해서 이 허비평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게 사실 뭐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라고 이제 좀 해외에서도 좀 반응도 있었고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기존에 축적됐던 이런 노하우나 플랫폼 기술은 향후에 상용화하는 데 빠르게 이제 도입하고 향후에 뭔가 또 이제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는 mRNA 백신이라든지 경구용 그리고 이제 제네릭 라이센스에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어찌 보면 좀 알짜가 될 수 있겠죠.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연말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게 규모가 거의 한 1조 후반 정도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적인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관계자도 코로나 이제 발생부터 이제 레키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국내에 했습니다만 오미크론 이제 변이 이슈로 그 뒤에 조금 이제 국내 어떤 이제 공급 중지라든지 해외에서 이제 추가 어떤 공급 계약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일단 접는 어떤 분위기가 좋고요. 향후에 이제 본업인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미국 시장 어떤 공략에 집중하는 어떤 모습들이 상당히 뭐 일단 시장에서는 나쁘게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이 고덱스 관련되는 부분들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약품들이 이제 특허가 이제 소멸되면 제네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고덱스는 이게 복합제로 돼 있어 가지고 원료를 이제 거의 셀트리온 제약만 이제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네릭이 나오기가 또 힘든 어떤 상황인데 이번에 또 뭐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중에 이제 복합제니까 성분 중인 독성 강장 X에 대한 어떤 특허가 여전히 살아 있어 가지고 이게 39년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셀트리온 제약의 이 고덱스 매출 자체가요 737억이니까 상당한 수준의 이제 매출 규모를 잘했는데 당분간 이 부분들이 계속 좀 유지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에는 상당히 뭐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뭐 2019년도에 2030년도까지 매년 하나의 제품을 출시해서 신제품을 이제 보여주겠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고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 CT P16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유럽에서 최종 판매 허가를 받으면 2020년도 이어서 지금 3년 연속 유럽에서는 신제품 출시가 됐죠. 그리고 미국 쪽에 이제 관련되는 부분 중요한데 기존의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신규 파이프라인은 CTP 4347 여기 이제 스텔렐라 그 다음에 악템라 관련되는 부분이고 항암제는 이제 CTP 16이 들어가서 이 베그잘마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규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자가 면역이나 항암제에 넘어가서 이제 적응증 항반 변성이라든지 천식, 골다공증 요쪽으로도 계속 이제 파이프라인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상이 되지요. 이런 어떤 성장 동력에 관련된 어떤 주가 흐름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반영을 해서 2025년도에는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목표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보다는 더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셀트리온의 또 한 번의 어떤 퀀텀 점프가 분명히 향후에 그 회사의 어떤 부분 시장 상황도 뭐 맞아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뭐 주가가 저렴한 어떤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올해까지 이렇게 바로 가진 않겠습니다만 좀 장기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다시 또 한 30만 원대 어떤 진입들이 향후에 분명히 올 날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비전 2030을 통해서 2030년까지 한 개 이상의 바이오 의약품을 출시하겠다. 2025, 2030년 사이에 셀트리온은 분명히 지금보다 또 한 번의 또 성장된 모습으로 매출단은 3조에서 한 5조.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이제 제품들을 갖추면서 한 단계 도약이 좀 기대되는데요. 그때까지 어떻게 가는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어떤 유럽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가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출시되고 이 부분들이 실적단에 올라오는지를 정말 관심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가 면역 질환과 항암제 말고도 이 천식이라든지 그 기타 이제 그 적응증에 해당되는 이런 이 바이오시밀러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이 전체
백조 시장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부분에서 점유율, 이 꾸준한 부분들이 실적단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주가가 밀렸을 때 바로 이제 5월이어서 보통은 이제 셀트리온이 항상 월말이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IR 담당자가 뭔가 좀 제대로 맞춰서 이제 시장에다가 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이제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그 다음에 베그젤마죠. 아바스틴 이제 바이오시밀러 여기 이제 또 1,756억 공급 계약 관련되는 부분을 바로 이제 공시하면서 주가 방어도 나름 이제 의미 있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셀트리온이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3월 달에 이 부분들을 지금 돌파를 4월 달에 하다가 이제 이 5월 달에 꺾이면서 6월 달에는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빠졌다가 이제 15만 원대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그 베그젤마 관련되는 이슈도 있습니다만 계속 이제 기관들은 오늘도 샀어요. 이제 매수량이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고 개인들은 이제 반대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에 한 500원 정도 올라서 17만 원대 그래서 이 18만 원대를 확실하게 좀 넘어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분출하고 넘어가게 되면 좀 이제 바닥 국면은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박스권 상다. 이게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보여드린 점진적인 어떤 상승에서 1차적인 부분이 20만 원, 그 다음에 25만 원, 30만 원.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올라가느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어떤 가격을 조금 이제 통과를 하고 할 때 강력하게 통과를 해버려야 라운드 넘버 가격이 이제 20만 원대도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이 6월 달에도 이제 그 2분기 실적의 어떤 기대감과 수급의 어떤 개선과 이 올해 하반기 내년도 그 뒤에까지 어떤 성장 동력원에 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싼 여력과 매력과 더불어서 이제 꾸준히 좀 들어오는 것이 최근에 어떤 셀트리온 주가 흐름의 좀 특징이죠.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7만 원대 이제 가격에서 이제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이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대될 수 있는 게 이제 3, 4병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이런 어떤 흐름에서 좀 나와진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리레이팅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6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하면 기관들의 어떤 이제 목표 주가도 분명히 상향되는 흐름들이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